불은 켜져 있었대요. 현관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컵라면이 있었고,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에는 마지막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하나가 남아 있었대요. 가족들은 처음엔 잠깐 나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갔겠지. 친구를 만나러 갔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이상한 건요. 사라진 사람들 대부분이 갑자기 증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CCTV 속에서 평소처럼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곧 갈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섬뜩한 마지막 장면들. 마치 일상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었죠. 경찰은 수색을 했고, 가족들은 전단지를 붙였고, 사람들은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담은 흐려졌고, 통화 기록은 끊겼고, 마지막 발자국은 비에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데려갔는지, 어디로 간 건지, 스스로 사라진 건지조차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하루로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배경과 맥락. 1999년 2월 13일 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에서 송혜희 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17살. 경찰청 안전드림에도 지금까지 찾고 있는 중인 실종 아동 등으로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그날 혜희 씨는 막차에 올랐고, 버스에서 내린 뒤 집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길로 걸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정류장에서 30대쯤으로 보이는 낯선 남성도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혜희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 늦은 시간, 그 버스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답은 너무 평범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려 했던 거죠. 하지만 평범한 귀갓길은 가족에게는 20년이 넘는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이프 182 KR //www 세이프 182 KR 홈 LCM 스겟 젠비맨 UCD 014000000000 엔드앰프 LMB맨 UCD 014001000000 엔드앰프 MS 스피센 이덴트프 측드 3663948 엔드앰프 아웃데스 CDE 뉴스 KR @//뉴스 KR 뉴스 엔드페이지 뉴스 아이디 N1008552320 그리고 2006년 6월 6일 새벽 전북 전주에서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 이윤희 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윤희 씨는 전주시 덕진동의 음식점에서 교수와 학과, 동료 40여 명이 함께한 종강 모임을 마치고 새벽 2시 30분쯤 금암동 원룸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 컴퓨터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새벽 2시 59분부터 약 1시간.
포털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입력됐고 오전 4시 21분 컴퓨터는 꺼졌다고 합니다. 왜 그 단어들을 검색했을까요?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을까요? 방 안에는 애완견이 남아 있었고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방을 치우면서 초기 증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윤희 씨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었고 서울에서 통계와 미술을 공부한 뒤 다시 수의학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택들 끝에서 왜 마지막 행적은 한 줄의 검색 기록으로만 남게 됐을까요? 뉴스 KR @//news KR 뉴스 엔드페이지 뉴스 아이디 N10008917118 V 넷 //v 넷 V2024041711219717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에서는 또 다른 실종이 벌어집니다. 남편 전민근 씨와 아내 최성희 씨.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성희 씨는 연극배우였고 민근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했다고 해요. 5월 27일 밤 성희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남았습니다. 이어 28일 새벽 민근 씨도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안팎의 CCTV를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집을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는 반려견이 남아 있었고 차도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 두 사람은 차도 두고 반려견도 두고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사라졌을까요? 경찰은 2019년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남편의 옛 여자친구 A씨를 주요 인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노르웨이 법원의 범죄인인도 불승인으로 사건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들어간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부산의 밤을 조용히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덩아 com //www com 뉴스 소사이어트 아티클 올 94662881분의 20190319 네 KR //www KR뷰 애걸 201903220996000051 유템소스 오펀A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종자의 마지막 동선이 처음 알려졌던 것과 조금 달랐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 사람이 집을 나선 뒤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고 알고 있었대요. 늘 다니던 길이었고 평소처럼 휴대전화도 켜져 있었고 특별히 불안한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확인된 CCTV 속에서 그는 정류장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 골목은 집 근처 사람들이라면 잘 가지 않는 길이었다고 해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고 밤이 되면 상가 불빛도 금방 꺼지는 곳. 화면 속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뛰지도 않았고 망설이는 것처럼 멈춰 서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길을 가는 사람처럼 걸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거라면 그 약속은 언제,
어디서 잡힌 걸까요? 휴대전화 기록에는 특별한 통화가 없었고, 문자도 없었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뒤늦게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실종 전 며칠 동안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끊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별거 아니야 라고 했대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휴대전화에서 벌어집니다. 실종 당일 밤, 전화기는 꺼진 줄 알았는데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주 잠깐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위치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 가족이 갈 만한 곳도 아니고 실종자가 평소에 언급한 적도 없는 곳이었다고 해요. 경찰이 그 주변을 수색했지만 전화기도, 옷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신호가 잡힌 시간대에 근처 도로 CCTV를 확인해 보니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힌 차량 한 대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실종자와 관련 있는지, 단순히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난 것뿐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대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전화 신호도 그 뒤로 다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 짧은 신호가 희망이었을 겁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단서이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신호는 실종자가 스스로 간 곳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곳인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나타납니다. 사건이 사람들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쯤 가족에게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내용이었대요. 제보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실종자와 닮은 사람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대화는 짧았고, 곧이어 두 사람은 함께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편의점 CCTV가 이미 지워진 뒤였다는 겁니다. 보관 기간은 지나 있었고, 남은 건 제보자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수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기억. 사람의 얼굴은 닮을 수 있고, 밤의 장면은 쉽게 뒤섞이니까요. 그래도 가족들은 그 말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몇 분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실종 사건에서 가장 잔인한 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아니고, 생존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단순 가출도 아닌 상태. 남겨진 사람들은 매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왜 그 길로 갔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왜 전화는 잠깐 켜졌을까? 그리고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가족들에게 그날 밤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고, 방 앞 물건들은 그대로 있고,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마지막으로 찍힌 그 흐릿한 뒷모습만은 아직도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대요.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이 사라졌다면? 분명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다. 어딘가로 끌려갔거나, 스스로 멀리 떠났거나, 마지막 순간에 큰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미해결 실종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가장 무서운 지점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간 게 아니었대요. 대부분은 익숙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자주 다니던 골목.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소. 그리고 사라진 뒤에야 가족들은 알게 됩니다. 그 길에 CCTV가 없었던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각도만 비어 있었다는 거요. 한 화면에는 분명 걸어 들어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 천천히 걸어도 1분이면 지나갈 거리인데 그 사이에서 사람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 반전은 더 조용합니다. 수사 기록과 주변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실종 직전의 행동들이 이상할 정도로 평범했다는 겁니다. 급하게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협박받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라고 생각했대요. 잠깐 바람 쐬러 나간 줄 알았고, 잠깐 누굴 만나러 간 줄 알았고, 조금 늦게 들어오겠거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평소에는 안 가던 방향으로 걸었다는 진술. 사라지기 직전 짧게 꺼진 휴대폰. 누군가와 통화한 뒤 갑자기 바뀐 이동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표정.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는 말. 이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정말 위험을 느꼈다면? 사람은 티가 납니다. 주변을 돌아보거나, 전화를 붙잡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평범했고, 그래서 더 늦게 눈치챘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라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마지막 발걸음만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고 말했대요. 마지막 통화만 들은 사람들은 별일 아닌 줄 알았다고 했고요.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날 답장하면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종된 사람의 하루를 되감아 보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있었대요. 말수가 줄고, 일정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평소보다 늦게 답장을 하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어떤 약속에 대해 가족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흔적. 그리고 그 흔적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장소는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람은 누군가를 믿었거나 최소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낯선 차가 따라온 것도 아니고, 검은 그림자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공포 영화처럼 비명이 들린 것도 아니었대요. 그저 평범한 밤이었고, 평범한 길이었고, 평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라질 때 가장 큰 소리는 비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려.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거려. 휴대폰 전원이 꺼지는 짧은 침묵. CCTV 화면과 화면 사이의 빈 구간. 금방 올게라는 말 뒤에 이어진 긴 공백. 그 공백이 몇 시간이 되고, 며칠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가족들은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정말 혹시라도 그날 밤 끊어진 시간이 다시 이어질까 봐요. 마무리.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한순간의 빈자리만 남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날씨, 마지막 통화, 닫히지 않은 문, 돌아오지 않은 신발 한 켤레까지 모두 시간이 멈춘 증거가 된대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본 마지막 행적들도 그렇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짧은 동선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수년째 끝나지 않은 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길로 갔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정말 스스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사건은 오래됐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밤의 기록에만 남아있는 이상한 목격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마지막 행적은 무엇이었나요? 알려주세요. 언태부 괴담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라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다음 밤에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